두 얼굴. 이용구 당무감사위원장이시지만 여기서는요 여론조사 전문가 통계학 박사님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통령 선거 유권자가 지금 다 같이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예.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를 하면서 누가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두 얼굴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네. 중히 생각해서 일부 종편에서는 뭐 여론조사에서 높은 후보들은 상당히 시간도 많이 할애하고 순서도 바꾸고 하는데 네. 사실 그건 적절치 않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선은 여론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특히 네. 오늘은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여론조사의 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은 여론조사의 방법, 여론조사란 무엇인가네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우선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나라 유권자가 총 몇 명이죠? 지금 4천만 명이라는 말도 4,200만 있고. 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4,200만 명의 의견을 대략 1,000명에서 1,500명을 그 여론조사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의문점이 들죠? 저는 아주 단순한 의문점입니다. 왜 나한테는 전화를 하지 않는가? 예. 그러면 그 1,000명이 네. 그 4,200만 명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지만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어요. 이건 의혹 제기입니다. 예. 여론조사에 잘 응답해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건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었어요. 그거는 조금 다를 아닌가요? 수가 있는데 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표본이 어떻게 뽑혀져야 되느냐면 1,000명이 네. 우선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돼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남성하고 여성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성별이 반영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세대별로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세대별이 또 반영이 돼야 되고요. 그냥 전화를 무작위로 거는 건 그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지역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이를테면 영남, 호남, 서울 지역 이렇게 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지난 그 4월 10일에서부터 12일까지 조사된 내용입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MBN 매일경제에서 조사 의뢰를 했고요. 네. 리얼미터라는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네.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번 여론조사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면요. 예. 네. 자, 이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선은 표본의 크기는 이거 너무 1,500명으로 높지 않으십니까? 너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자, 좋을 이거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다. 잡고 있겠습니다. 예. 네. 자, 1,500명을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1,525명을 조사했습니다. 네. 이건 뭐 큰 차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남자가 744명, 여자가 756명을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남녀 성비가 대략 반반인데 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여성이 조금 높긴 높습니다. 네. 한데 실제 조사는 남자가 1,043명, 여자가 482명 조사해서 이건 그러면 목표와 좀 많은 차이가 있네요. 남자를 여성보다 남성을 2배 정도 더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이렇게 할당 숫자가 있는데요. 19세에서 29세 사이는 264명 조사하겠다는데 170명 조사했고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나중에 그 보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뭐냐면 퍼센트를 좀 조정을 해가지고 네. 그 자체는 뭐 이렇게 조사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보정했다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은 이것 자체도 특히 남성, 여성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는 조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실 때 그렇죠. 그렇다면 체크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에서 남성과 여성 비율을 맞추지 않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뭐 퍼센트로 보정을 했다, 조정을 했다 하면 그럴 네. 수는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에는 297명 할당됐는데 40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건 서울은 과다하게 많이 조사를 했고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153명이 할당이 됐는데 120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여긴 약간 모자라는군요. 그렇죠. 저거 네. 서울은 많이 했고요. 이런 어떤 뭐냐면 성별 또는 지역별 약간의 어떤 불일치가 있기는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 부분에도 약간 문제 제기를 예. 할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건 심각한 문제는 아니에요. 네.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우선은 첫째는 여기에서는 유선 ARS, 무선 ARS 그리고 무선 전화 면접을 했는데요. 네. 우선
유선 ARS부터 보겠습니다. 네. 우선 ARS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말만 하는 기계 아닌가요? 오토매틱 리스폰스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하는 뭐냐면 기계. 기계가 네. 물어보는 대로 대답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건 유선 전화인데요.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응답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하죠. 거의 안 끊지 하죠.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요, 이거로 이제 10% 조사를 했는데요, 전체에서. 네. 자, 어떻게 됐냐면은 우선은 그 전체 9,458개 번호를 우선은 RDD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냥 무작위로 거는. 무작위로 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그 9,458개 번호를 사용했는데 네. 비적격 사례 수가 4,389개입니다. 보면은 그러면 거기에 뭐냐면 결번이라든가 사업체 번호, 팩스, 대상 지역이 아니고 또는 할당 초과는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실패한 전화라는 얘기군요.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적절하지 않은 전화가 4,389건이었고요. 이걸 제외합니다. 네. 접촉 실패 사례 수 이거를 다 제외하고 실제 이제 개인 전화인데 그래서 그 접촉을 했더니 통화 중이라든가 부재 중이라든가 접촉이 안 되면 해가지고 3,011건이 배제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총 2,058통화가 이제 실제 통화가 됐어요. 네. 대상자도 됩니다. 네.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2,058건의 통화 중에서 응답 거절 및 중도 이탈이 1,906건이나 됐습니다. 네. 즉 뭐냐면은 그 응답 거부율이 92.6%가 응답을 거부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네. 그리고 이제 7.4%가 응답을 해서 150건의 통화 결과를 얻었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들이 보통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한쪽 성향 사람들은 응답에 적극적인 데 비해서 또 다른 쪽에 있는 분들은 응답에 소극적인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어느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의 현 상황하에서 참 박근혜 대통령님 저렇게 되시고 자, 어떤 즉 뭐 간단하게 나와서 진보, 보수, 중도라 그럴 때 네. 어디 성향의 분들이 응답 거부를 많이 하실까요? 지금 아무래도 보수들이 거부하지 않을까요? 보수 지지하는 이런 분들은 지금은 응답할 기분이 안 납니다, 일반적으로. 그건 이해가 가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6%의 사람들이 여기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상자 중에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에서가 아니고 정말 전화 걸어서 다 대상자로 된 그러니까 아까 사람들 여기서 중에서 말하는 이제 무작위 랜덤으로 걸렸던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다 골라가지고 네. 뭐냐면 이분들한테는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아, 또 그렇게 거르는군요. 그렇죠. 네. 위에 다 걸렸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서 그래서 2,058통화가 네. 정말로 이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분들 중에서 또 걸려서 그분 중에서 그 뭐냐면 92.6% 구체적으로 하면 152명만 1,906명이 거절을 했고 152명이 응답을 한 겁니다. 네. 자, 이게 얼마나 왜곡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짐작은 하시죠. 약간 감은 옵니다. 설명을 계속 해주세요. 예. 그러고 이제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무선 ARS입니다. 무선 전화에 대해서 ARS 자동 네. 전화 그 응답 시스템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뭐 똑같은 원리로 해서 총 13,210 통화가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91.2% 사람들이 응답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 통화 중 물론 그냥 끊어진 경우도 포함해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응답률이 8.8%입니다. 이거를 볼 때, 즉 10%도 안 되는 응답률을 가지고, 즉 뭐냐면 90% 정도가 응답을 거부하거나 중도에 끊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요. 그렇다면 내 본심과 상관없이 나를 끊은 사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의사 표현을 안 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92.6%가 있는데 그렇죠. 표현을 한 사람들만 지금 부각되어서 여론조사 결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이. 네. 그래서 사실은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이 추세를 파악하려고 그러면은 네. 응답 거부한 분들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제 정중하게 지난번 여론조사에 있었는데 응답 거부를 하셨네요. 응답 거부를 왜 하셨는지, 즉 나는 관심 없어서 했는지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데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상 이분을 드러내기가 싫어서 응답 거부를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으니까 안 하죠. 네. 비용도 그렇고. 하지만은 이 결과가 분명히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조사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무선 전화 면접,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무선 전화를 해가지고 네. 그 랜덤으로 돌려서 네. 한 뒤에 이제 그 면접원이 물어본 겁니다. 직접 차근차근하게. 예. 그러니까 네. 응답률이 18%로 높아졌습니다. 야, 기계보다는 훨씬 좋군요. 그렇죠. 네. 그래도 80% 정도가 응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전화를 걸은 전체에서가 아니고 네. 전화 걸은 것 중에서 유효 표본으로 가치가 있는, 즉 조사를 실제로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서의 응답률이 18%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느낌, 그런 의미입니까? 그럼요. 네. 그러니까 80% 사람들이 지금 응답을 여기에서도 거부하고 있고, 위에서 ARS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이 응답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총장님 지금 볼 때요.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고요. 예. 4월 10일부터 이렇게 해서 4월 12일까지 12일까지. 결과입니다. 예. 그러면 다른 예. 이제 보시면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것도 이와 유사합니까? 이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응답률이 뭐 30%가 올라간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30% 이상으로 보도되는 걸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뭐냐면 면접 조사인 경우에도 20% 많으면 25% 정도까지는 본 것 같은데 네. 그 이상 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조사하는 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했던 응답률 한 7, 8%, 10% 정도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여론조사의 결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건 약간 오차 범위가 좀,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5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요. 네. 정말 1시간 동안 설명을 해야 이제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네. 그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그 표본의 수를 루트로 씌워서 루트 n분의 1이라 그러는데 네. 표본의 수분의 1에 그 루트 표본의 수분의 1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요, 이 조사는 예를 들면 이 조사는 뭐 1,050명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 범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1,000명 조사한 거 보세요. 네. 전부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맞아요. 항상. 네. 왜 그러냐면 루트 1000분의 1 이꼴 3.1%입니다. 저는 정말 일반 국민으로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3.4 이러면은 오차 없다는 얘기로 느껴지거든요. 그거는 좀 그 이야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네. 근데 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관한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고요. 보통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민심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총선 결과는 달랐었거든요.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네. 지난번 대통령 선거나 이런 네. 선거인가를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여론조사 결과가 대충 맞던데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특히 네.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그건 여론조사 결과가 아닙니다. 그럼 뭔가요? 출구조사입니다. 아, 출구조사는 여론조사하고 또 다른 거죠? 그러면요, 출구조사는 어떻게 하느냐면 투표 당일 아침서부터 오후 한 3시, 4시까지 투표장 입구에 조사원이 기다리고 있다가 투표하고 나오는 분들을 일정 간격을 두고 실제로 누구한테 투표했는지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건 실제 조사 결과군요. 그러면요. 실제로 예를 투표한 들면 분들. 짜장면 시켰습니까? 짬뽕 시켰습니까? 묻는 것과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아, 그건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만은 네. 그 이런 그 통상의 여론조사 결과는 특히 이렇게 응답률이 낮고 이런 경우에는 그 표본의 대표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절대로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그 영국의 블랙시트 여론조사 엉터리인 거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여론조사도 그랬지만요. 트럼프. 그렇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아무도 얘기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에. 우리나라는 다 힐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네. 총선 여론조사 결과 보셨잖아요. 엉망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네. 르 파리지앵이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언론사가 네. 일간지가 선거 여론조사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 기사 봤습니다. 그 예. 내용은 그때 보면서도 별로 감이 안 왔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선거 여론조사를 하면은 여론을 반영하는 거냐 아니면 여론을 내 임의대로 이끌고 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거죠. 그 말이 갑자기 확 공감이 가요. 예. 우리가 지금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서 내 표가 사표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사에서 요즘 보도되는 거 보면은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뭐 두 후보는 시간도 많이 배정하고 순서도 앞에 배정하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지금 이제 내일은 예. 오늘은 여론조사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개론 수업이었고요. 맞습니다. 여론조사 개론 수업이었고요. 예, 예. 그럼 내일부터는 총론에 들어갑니까 이제? 내는 강론에 들어가죠. 아이, 구체적으로 총론도 아니고 강론으로 들어갑니까? 예, 구체적으로 개론에서 여론조사- 바로 강론으로 뜁니까? 그러면요. 저는 개론, 총론, 강론인 줄. 진도 빨리 나가야 되니까. 지금 바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강론 중에서 어떤 파트입니까? 조선일보에서 네. 오늘 이제 여론조사 결과 오늘이 이제 대통령 선거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 네. 아니에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신문에 그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내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네. 그리고 여론 향후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런 너무 예측해 재밌을 보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요. 저처럼 여론조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정말로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국민 여러분 1,030명의 성인 남녀 대상으로 하는 그 말에 혹 넘어갔는데